보통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에게는 그 철학이라는 그 영역, 박사 논문도 이 철학이라는 큰 영역에서 취득을 하신 만큼 나름대로 이 철학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철학은 뭐 그전에는 그냥 쉽게 있는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인문학 이런 것들에 좀 그냥 뭐 흥미를 갖고 보는 정도였는데 철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그것도 최원준 선생님 영향이죠. 최원준 선생님도 들레즈를 굉장히 들레즈 이론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본인의 이제 그 뭐랄까 실천 방법과 들레즈 이론을 접목을 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한테도 많이 이제 들레즈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처음 들레즈라는 이름을 최원준 선생님한테 들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조금 공부를 나름대로 하다가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하면서 아니 그 전이죠. 한국식 사이코 드라마를 이해하려고 해도 철학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최원준 선생님이 그렇게 책을 쓰셨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락강, 들레즈 뭐 누구 나오면 이걸 알아야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접하니까 이 사람도 뭐 거의 다 철학자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전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공을 하게 됐고 원래 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막상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취미로 공부하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고 오히려 그 대학원 박사과정 6년 저는 걸렸는데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도 그 6년 동안이 굉장히 압축된 시간이었고 조금 주인공도 달리 보게 되고 어떤 말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이제 그 개념이라든지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금 그래도 다루기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철학은 저에게는 일단은 언어인 것 같아요. 네, 디렉터의 언어. 네. 말 하나하나의 선택에 있어서 철학이 주는 영향이 있는 거네요. 네네.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한다고 해도 말도 언어도 행위잖아요. 언어 행위잖아요. 그리고 아주 인간의 독특한 행위인 거고.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좌우되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를 그냥 대충 쓰고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학자로서든 디렉터로서든 언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 게 이제 철학이죠. 반면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 기법, 테크닉에 대한 소개들이 훨씬 더 많고 또 대중매체에서 일반 우리 대중들이 만나는 사이코 드라마의 모습은 그런 말 하나하나 철학적인 바탕으로 뭔가 보여지기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 또는 임팩트. 좀 이렇게 과격한 모습,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우리가 부분에 머물렀구나. 저부터가. 일단 철학 공부든 모레노를 공부하든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부끄러웠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전문가랍시고 그렇게 해왔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이 전문 분야의 창시자의 글을 단 한 줄도 보지를 않았었을까? 볼 생각을 안 했었을까? 그게 일단 제가 되게 부끄러웠고 특히 또 이제 보통 뭐 심리 상담이나 뭐 이쪽 전공이 아니라 이제 철학판으로 가서 저는 사이코 드라마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레노를 모른다면 그리고 이 분야에서 모레노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되게 대표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사이코 드라마 대표니까 너무 연구에 소홀했구나. 이거는 그냥 부끄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게 뭐 이미 빛이 발했든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프로이트 전공자들은 지금도 프로이트 읽을걸요? 당연하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처음에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그 후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논문 2개를 보내주셨는데 네.
하나는 모레노 사이코 드라마와 그리고 지금 현대로 들어오면서의 사이코 드라마들이 어떻게 좀 변형되었는지 네네. 그 논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사회 측정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과 관련된 논문도 보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논문과 관련된 얘기를 보면 기존에 대중들에게 좀 소개되었던 자발성이라는 개념, 네. 창조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역할 이론, 음. 이런 개념들이 좀 다르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네네.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이론들, 어차피 모레노가 얘기했을 건데 네. 왜 지금에서 보면은 좀 다르게 소개되는지에 대한 것들, 오해들,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이거 이제 제 1강인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기 초점 지금 맞춰주신 그 논문을 중심으로 네, 간략하게 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길어지면 잘라주세요. 네, 네,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처음에 모레노를 접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행간이 너무 넓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중간에 다른 설명들이 엄청 많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그렇죠. 페이지를 보려면 서브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모르는 언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실존이라고 하면은 모레노가 말하는 실존이 뭐지? 근데 그 설명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텍스트를 여러 권을 봐서 부분 조합해서 전체 그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대부분 아마 이제 여기 이렇게까지 올인하실 분이 없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창기엔 대부분 지금은 디렉터도 되게 이제 좀 대중적이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 당시에는 더 뭐랄까 더 엘리트고 더 뭔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메인 잡이 있고 사이코 드라마는 그냥 하나의 방법적으로 필요했었던 위치 자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계속 아마 이제 뭐 할 것들이 있으니까 못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 차례가 왔고, 그래서 떠밀려서 왔고, 저는 그래도 그냥 여기 올인할 수 있는 처지였고 그랬기 때문에 올인을 해서 보니까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주관과 객관을 포괄하려고 했어요. 주관적인 세계만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걸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뭐 스펙트럼이 넓다는 게 그 안에는 반정신분석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심층심리, 뭐 말하자면 뭐 거의 융에 가까운 그런 아주 심층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집단의 요소들, 이런 집단 치료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반정신분석적인 입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안 맞는 구절도 있어요. 정신분석적인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심층심리학자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측정 이런 거는 심층심리, 특히 융이나 이런 쪽에서는 측정하는 것은 거리가 상당히 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보지를 않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간 것 같아요. 드라마를 현대로 오면서요. 그러니까 모레노에 대한 해석이 반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또 심층심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집단치료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빠졌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발성이라는 개념, 자발성은 굉장히 실존적인 개념이기도 하면서 측정도 되는 개념이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성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론이 안 맞으니까.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 자발성이, 근데 핵심 개념들은 분명히 자발성 텔레 이런 것들은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다 재정의를 해서 이 학파들이 다 정의가 다르죠, 내용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여기서 배운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발전하고 나름대로 팽창하고 하면서 이제 굳어졌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존의 책들, 지금 나와 있는 책, 예전의 책, 그리고 모레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한 책들을 쭉 종합해서 본 결과, 아, 이거를 이렇게 비판하다니, 아, 이 지점을 안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것도 다 이제 맞춰주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레노의 주요한 개념들을 가져 쓰면서 그 쓰다 보니까 정작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용어가 사라져요. 그 용어를 거의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재해석해서 쓰거나 재해석은 해놨지만 별로 쓰지 않거나. 대표적인 게 텔레거든요. 네. 네, 텔레 말은 되게 많이 다 알아요. 텔레라는 용어를 알지만 텔레를 어떻게 치료에 사용하는지는 되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핵심인데. 그런 식이죠. 예. 어떤 경우에는 정신분석의 전이라는 개념과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이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이와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이를 넘어서 텔레로 가야 하는 그게 이제 모레노가 사이코드라마를 고안한 이유인데, 이제 이 텔레는 그냥 일단 정의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전이 중심으로 거의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지금도 봐요. 다만 이게 전이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뿐이지 거의 전이 중심으로 가거든요. 지금의 사이코 드라마는. 제가 근데 이럴까봐 인터뷰를 살짝 고민했었던 것 같네요. 어떤 면에서 좀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한 비판이긴 한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비춰질까? 네, 좀 그게 걱정돼요. 저는 일부 좀 동의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정신분석적인 개념들 또는 대상관계 이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이코 드라마나 롤플레잉을 사용할 때 어떤 대상과의 관계나 감정을 탐색할 때 쓰는 용어로서 이 전이 또는 텔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텔레의 본질적인 설명들이 많이 왜 생략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전이라는 용어를 대놓고 쓰지는 거의 않지 않나요? 내담자에게 전이가 뭡니까? 라고 설명하진 않아도 개념적으로 이제 상담자들이 그런 개념을 이제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전이도 당연히 저도 사용해요. 저도 사용하지만 이게 전이를 사용하는 거고 이건 텔레를 사용하는 거라는 건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내담자라고 그럴까요? 주인공 개인의 내적인 부분을 다루고 특히 당연히 과거 장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이를 다루는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구도 자체가. 그래서 모든 사이코 드라마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식의 사이코 드라마는 다 전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제 그 아예 이제 이론상 텔레는 집단원 중에서 내가 필요한 역할을 뽑을 때 쓰는 걸 텔레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오히려 전이에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일강.